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시작 시기가 만 65세로 정년 퇴직 시인 60세와 비교하면 5년간의 소득 공백기가 있는데 1차,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1,700만 명에 이르는 이들을 어떻게 사회가 수용할지도 커다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반적으로 타당한 의견 제시이기는 하지만은 인상적인 점이 좀 부족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해서 인터뷰를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은퇴 이후의 경제적인 부분에 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 65세가 넘었을 때 우리가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삶의 마무리를 하는 어떤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부분도 다루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 출연자 중 남성이 3인이었음에 비해 여성은 1인에 불과하였습니다. 2부에서도 대구시 공공시설관리공단의 정년 이후 재고용과 관련하여 출연한 인터뷰의 2인도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 문제는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해당 연령층은 이전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시기를 거치면서 양성이 거의 동등하게 사회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제작진들도 주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의 출연자 비율이 이 정도로 균형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은퇴하였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가진 고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그러한 고민이 어떤 원인 때문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유익하고 시의성 있는 다큐멘터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고령층 인력이 퇴직한 자리에 청년들이 지원하는 비율도 적을 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축적된 노하우 활용은 국가적으로 매우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대 간의 갈증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열린 시각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 접근이라는 관용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다큐24 평생 현역 베이비 부머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내용을 적절히 잘 풀어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시된 사례에 해당되는 베이비 부머들의 경우에 공기업 등과 같이 비교적 안정적인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보다 심각한 문제이며 이들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제시했다면 보다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집에서 예시로 등장한 4명의 인물은 착실하게 한 직장에서 30년 넘게 일해왔고 노후 준비도 잘 이루어진 은퇴자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대한항공에서 가스안전공사에서 능력 있는 전문가로 교도관으로 교사로서 30여 년 이상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근무를 해왔고 이제 그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인데 아직도 왜 돈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인가요? 돈의 관점에서 은퇴 후 삶을 기획한 이 프로그램을 모두 보고 나면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이 저뿐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성실하며 책임감 있는 직업관을 갖고 잘 살아왔고 이제 막 은퇴한 분들이 돈의 관점에서 보면 희망적이지 못한 은퇴 후 삶에 직면하게 되는 것인지요. 한편으로는 은퇴 후 현실적으로 피하고 싶은 돈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사회적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일깨워준 이 프로그램이 적절한 시기에 제작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또 다른 일자리를 찾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계산안이 바로 그 정답일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방송은 퇴직을 앞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을 한 사람들, 그리고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균형 있게 다뤄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였습니다. 준비된 퇴직과 준비 없이 맞이한 퇴직 사례를 모두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처한 시청자들의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구성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자격증 취득을 강조하는 사례들이 과하게 비춰질 수 있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격증 취득이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해야만 노후 준비를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더 강조했더라면 부담을 줄이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출연한 분들의 정년 이후의 현실적인 걱정들과 각종 자격증 정보를 논하는 장면에서는 몇십 년을 일하고도 다시 100세를 살아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이 현실이 서글프기까지 했는데요. 비슷한 연령대의 시청자분들에게는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내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은 정년 연장에 대한 중요성과 다양한 분들의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는 현실적인 모습들을 살펴보고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개인의 삶이 또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결국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을 위한 소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결론을 지어졌는데요. 2부에서는 짧은 내용이었지만 은퇴 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시니어 고용 정책 등을 살펴볼 수 있었고 노인 천만 시대 2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의 노력도 약간은 엿볼 수 있었습니다. 2부 나에게 정년은 없다에서는 일부에 나왔던 이종욱 씨와 64년 친구들의 모임이 보여지는데 스스로 노인임을 거부하고 아직도 일할 수 있음을 말하는 신중년의 모습이 보입니다. 공무직 정년 뒤 재고용 협약 사례도 보여주었고 노인 일자리 시청자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정보 안내글도 자막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일자리 증가, 예산 증액 등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가산 디지털력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이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 2부작으로 편성된 다큐24 본 프로그램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것이 정년과 새로운 노후의 시작처럼 시기적으로도 적절했다고 봅니다. 이번 방송은 탈북자 문제를 통해 국제적 인권 감수성과 책임 의식을 환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로 느낀 점은 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탈북자 체포와 강제 북송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제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를 다루는 부분에서 지나치게 충격적인 묘사에 의존한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었으나 시청자들에게 정서적 부담감을 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생존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 중국과 북한의 정치적 관계 등 복합적인 요소를 함께 다뤘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1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